오늘부터는 이제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이제 지났죠. 그렇죠? 더디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유효성 검사하고 함수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파일을 한번 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6장입니다. 6장. 소스 6장에 있는 가계부라는 파일이에요. 응? 자, 보세요. 가계부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6장입니다. 교재 90페이지입니다. 혹시나 이제 결산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우리 공방에 있는 동영상을 꼭 보셔야 돼. 예. 그리고 어디까지 수업이 진행됐는지 보시고 뒤에 연습문제 있잖아요. 연습문제가 숙제예요. 항상. 근데 숙제를 검사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해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 저 이만큼 했어요 하고 사진 찍어서 안 보내주셔도 여러분이 연습하셔가지고 잘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학교가 아니고 뭐 제가 이거 가지고 뭐 점수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니니까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이 파일 나왔나요? 자, 지출 방법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지출 방법. 신용카드로 결제할 건지, 현금으로 결제할 건지,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건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출 방법을 이제 예를 들어서 현금하고 써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항목을 현금인지 뭔지를 모르니까는 현찰하고 썼단 말이야. 그럼 현찰이라고 쓴 거에 죄가 진 건 아니죠. 현찰이라고 쓰면 벌 받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걸 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면 현금으로 구매한 게 얼만큼 되는지를 분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현찰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현금 구매라는 것에 안 나와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구매했느냐 현찰로 구매했느냐 이것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찰이 아니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에 반드시 하나만 써라. 그러니까 얘를 블럭 잡고 데이터 탭 찾으셨죠? 그 다음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렇게 뜰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이 부분인데 이렇게 나왔나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값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어떤 말이라고 써도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있죠, 얘 펼침 목록이라 그래요. 펼침 목록. 얘를 누르셔가지고 목록으로 바꿀 겁니다. 얘를 눌러가지고 목록이라고 바꿀 거예요. 그럼 원본란이 보이나요? 원본란에다가 현금, 컴마, 체크카드, 컴마, 신용카드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렇게 세 가지를 쓰시고 확인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지출 방법에다 클릭을 하시려고 마우스로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옆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목록이. 여기서 하나 고르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 직접 쓰셔도 돼요. 직접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보세요. 현찰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현찰이라고 쓰면은요 에러가 나. 그런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럼 다시 이제 골라서 써야 되겠죠. 현금인지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항목 갑니다. 항목 블록 잡으세요. 자, 항목에다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세요. 목록으로 바꾸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무슨 항목이 있는 걸 봤더니 급여, 적금, 식대서부터 문화생활까지가 항목이래요. 여기다가 급여, 적금 다 이렇게 쓸래니까 너무 많아. 근데 여기 써 있잖아. 그러면 직접 쓰지 마시고 이미 써 있는 데를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면 돼. 아까는 현금이냐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세 가지니까 직접 써도 되지만 항목이 많으면 미리 써놓자고. 미리 써놓고 그 영역을 마우스로 블럭을 이렇게 잡고 확인 누르시면 똑같아요. 여기도 아까처럼 이렇게 목록이 떠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라고요?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예를 금액 같은 경우는 1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한다 그러면 외상거래가 있겠고 신용거래, 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용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종류가 있겠죠. BC카드, 국민카드, 뭐 농협카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일이 다 적으셔도 되죠. 왜냐면 어떤 거는 꼭 국민카드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은 BC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BC카드로 구매한 금액이 얼마큼 되고 농협카드로 구매한 게 얼마큼 되고 하는 걸 분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구매한 거에 얼마큼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신용카드 구매하는 것보다 현금 구매하는 게 나으니까는, 아니면 현금카드로 신용카드로 계속 구매하다 보면 막 불어나거든. 그런 걸 하려고 지출 방법을 쓰는 거지. 아, 가계부가 한 달에 얼마큼 썼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항목을 쓰는데 예를 들어 급여가 들어왔는지 적금이 나갔는지 식대로 나갔는지 공과금, 교육비가 없네. 교육비 항목을 딱 적는 거예요. 뭐 문화생활, 문화생활이네. 문화생활은 뭐로 할까? 이 안에 뭐가 문화생활이죠? 영화 본 거. 외식은 어떻게 할까? 외식은 식대에다 넣을까? 아니, 따로 넣어야 돼. 식대는 우리가 슈퍼에 가서 쌀 사고 반찬 산 거, 채소 산 거, 이게 식대로 처리하고, 나가서 애들하고 떡볶이를 먹고 무슨 빵집에 가서 빵을 먹고 커피 마신 거는 외식이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가계부 항목에 보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리 다 적어 놓고 여기다가 아까 범위가 늘었잖아. 두 개가 더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는 요만큼만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늘려놔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한 이만큼 여유있게 만들어 놓든지, 미리 여기를 여유있게 만들어 놔. 그러면 내가 다음에 집어넣을 때 어때요? 그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고를 수 있잖아. 이렇게 차후에 이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럴 거라면 내 맘대로 쓰면 되지. 특히 이런 것처럼 내용은 내 맘대로 쓰면 되잖아. 어린이날 외식했어요, 이렇게만 쓰지 말고 어린이날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에서 빵 사서 우리 먹었어,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고. 자, 교재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카메라. 지난 시간에 카메라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시트가 이 밑에 보시면은 시트 2도 있고 시트 3도 있어요. 근데 시트 2번에 가보니까 요런 게 있네요. 요런 거 보이세요? 얘를 착각 찍어가지고 가계부 여기다가 이렇게 쫙 붙일 거예요. 그러면 직접 쓰면 안 됩니까? 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얘 복사해서요. 이거 딱 붙이면은요, 가계부가 이상하게 나와요.
한 개도 안 이뻐. 왜? 가계부는 높이가 달라. 너비도 달라. 그런데 내가 가져올 가계부에 결제란을 적어야 될 이 공간은 너비하고 높이가 아까 그랑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절대로 못 가져와요. 자,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쉬운 방법부터 먼저 할게요. 얘를 블럭을 잡으세요. 시트 2번에 있어요. 블럭을 잡으시고 복사하세요. 복사는 어디에 있어요? 홈에 가면 복사 있어요. 홈에 가면 가위 모양은 잘라내기고 그 밑에 있는 게 복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사를 한번 누르시고, 아니면 컨트롤 C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트 1번으로 가서 여기는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그냥 붙여넣기 하면 안 돼요. 배려버리니까 붙여넣기 밑에 화살표 있죠? 걔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여기 있다. 기타 붙여넣기라는 곳에 가보면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그림 같은 거 보이죠? 이걸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 딱 붙어. 다시 지워보고요. 얘 선택하고 지우시면 되고요. 아까 거 있잖아요. 아까 거 복사 돼 있잖아요. 복사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는요, 얘는 복사가 안 된 거고요. 복사를 하면은요, 점점점점점점 이런 게 보여요. 그럼 복사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ESC 키를 누르거나 그러면 얘가 점점점점이 사라지거든요. 이런 복사가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붙여넣기를 못해. 그럼 다시 복사하고 원래 자리 시트 1번에 가서 붙여넣기에 가서 기타 붙여넣기에 보면 세 번째 것도 있고 네 번째 것도 있는데 그냥 세 번째 거 누를게요. 딱 누르는 순간 그림처럼 하나 딱 떠요. 그림처럼 뜬다고. 이렇게 걔를 이렇게 가계부라는 글자 밑에다가 호기 좋게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해보셨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우고요. 얘거 지우고요.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 근데 이 카메라는 메뉴판에 없어요. 여기 파일서부터 보기, 개발 도구까지 있는 메뉴들 중에는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만 집어넣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 메뉴판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메뉴, 음식들만 메뉴판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좀 특별한 메뉴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거는 주방장한테 직접 얘기해야 돼, 주인한테. 그냥은 없어. 그것처럼 얘도 기본적인 건 다 있는데 좀 특별한 거라든지 잘 안 쓰는 거는 이 안에 없어요.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디 가나 잘 보세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디 찾으셨어요? 이 그림입니다. 여기.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기타 명령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고요. 명령이 아니고요. 기본 리본 메뉴판에 기본 메뉴에 없는 명령 중에서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만큼. 이거는 다 이 메뉴판에 없는 메뉴들이에요. 이 중에 카메라라고 찾으세요. 카메라. 가나다 순으로 나오니까는요. 카메라 여기 있네. 저 밑에 부분에 있겠네. 가나다 순에 의해서 키역이니까. 예.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추가 누르면 옆으로 와요. 얘를 카메라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르면 지금은 추가가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고요.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딱 오른쪽으로 온다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지금 카메라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얘를 블럭 잡아서 착각 찍으세요. 블럭 잡으시고요. 블럭을 잡으시고 착각 찍어요. 그 다음에 시트 1번에 와서 이 비어있는 데다가 다시 한번 누르잖아요. 그럼 아까 찍힌 게 딱 나타나. 그러니까 아까 붙여넣기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그림 세 번째 거로 기타 붙여넣기로 들어가서 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쉽게 이른 겁니다. 카메라로 착각 찍어서 갖다 찍으면 찍힌 게 여기 복사가 되는 거예요. 얘를 카메라로 착각 찍고 다른 데다 붙이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되게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알고 쓰면 편한 거고,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는데, 막간장 없어도 집에서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카메라는 왜 쓴다고요? 카메라 왜 쓴다고요? 너비, 높이가 서로 다른 애를 가져올 때 한참 연습했는데 카메라를 왜 쓸까? 이러면 또 안 되잖아. 지금 보시면 원래 내용은 높이도 다르고 너비도 다르잖아요. 근데 얘를 가져올 땐 공간을 보니까 원래 거하고 너비가 다르면 이상하게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이지 말고 그림처럼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엑셀에서는. 그래서 카메라를 쓰는 겁니다. 끝.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카메라로 찍어놨더니 테두리선이 어떻습니까? 테두리선이 두 줄 처리를 이렇게 돼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얘 원래가 여기였으니까. 그러니까는 일단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클릭. 컴퓨터는요, 뭔가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니까 얘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우리 학생들 있죠. 젊은 초등학생 젊은 게 아니지. 애들이지. 아그들하고 중고등학생들 있잖아. 청소년들하고 그리고 20대 아주 청춘들 20대하고 우리들이니까 좀 달라지는데 40대, 50대, 60대 여기 60대는 안 계시죠? 50대도 안 계시죠? 30대? 오케이 30대. 그러면 사람이 30대에서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20대는 괜찮은데 30대에서부터 늙어가는데 어떻게 늙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자, 여기 보세요. 자, 클릭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요 딱 얘만 봐요. 딴 데 절대로 안 봐. 그게 30대 이후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50대는요 클릭하세요. 그럼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렇죠. 자, 그런데 애기들은 어떤지 아세요? 자, 클릭하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한번 봐요. 그리고 안 봅니다. 그리고 어딜 보느냐? 딴 데를 유람하러 다녀요. 딴 데를 유람하러 다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다른 말 하기 전에 다시 다른 데를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얘를 눌렀을 때하고 안 눌렀을 때 화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안 눌렀을 때는 개발 도구까지 보이는데 얘를 딱 클릭하는 순간 서식이라는 메뉴가 따로 떠요. 얘를 누르는 순간 메뉴가 별도로 하나 또 뜨거든요. 이 차이를 빨리 찾아내요. 애기들은. 근데 어른들은 클릭하고 위에 보세요. 서식 떴죠? 그래도 안 봐. 왜? 여기 보라고 했거든. 그게 얘만 봐. 말을 이상하게 잘 들어. 그게 50대, 60대로 넘어가면요 고집이 생겨서요. 자, 위에 보세요. 그래도 안 봐요. 그러지는 마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보시고 나서 봤잖아. 뭔지. 얘를 딱 누르는 순간 뭐가 나타나요? 아, 동글뱅이 8개 나타나잖아요. 네모하고 동글뱅이가. 확인이 되고 나면 주변을 유람하러 다니세요.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은 다시 10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뇌가. 진정성 있는 얘기입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여러분보다 컴퓨터를 잘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오래 했던 이유도 있지만은요, 저는 정신이 산만한 애거든요. 그래서 애들처럼 클릭하고 나면 얘만 보지 않고 다 돌아다니면서 봐요.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는지 다 쑤셔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책에 그림 효과, 그림 테두리 이런 말이 나타나네요. 그래요? 이런 거요? 어디요? 또 그러시는 분이 있어? 자, 요거 결제란 클릭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식이라고 있죠? 그림 테두리라는 말도 있죠? 그림 효과라는 말도 있죠? 기본 그림 레이아웃이라는 말도 있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또 뭐 수정도 있고 색도 있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뭐 이상하게 나타나죠? 막 이렇게. 그렇죠? 막 나타나잖아, 이런 거. 함부로 막 누르면 안 되겠죠? 그림 테두리 가서 그림 테두리 얘가 지금 테두리 선이 이상하게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림 테두리에 가서 윤곽선을 없애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윤곽선 없애겠다. 테두리 선 없어졌잖아. 아까는 그림 테두리에 윤곽선이 있었거든. 빨간색이든 먼 선이든 하나 있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겹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림 테두리에 가서 윤곽선 없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딱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책에 있는 설명이 그건데 책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그림 서식 누르라 그랬어요. 여기 선색이라는 게 있거든. 선색. 근데 아까 선이 있었거든. 이렇게 선이 있었는데 선을 없애라 이런 거지 지금. 또 한 가지, 우리 컨트롤 1번 배웠죠? 컨트롤 1번. 자, 엄지손가락,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컨트롤,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숫자 1을 누르시는 건데, 컨트롤 1 누르시면 이에 대한 서식이 떠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주문하는 건 뭐냐면요, 조금 전에 테두리 선이 이렇게 생겼었잖아. 두 줄이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디야? 여기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이렇게 두 줄이 생겼잖아요. 겉에. 얘를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얘를 꾸며야죠. 꾸미는 방법은 컨트롤 1이에요. 엑셀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하세요 라고 하는 게 컨트롤 1번입니다. 컨트롤 1번 누르셔가지고 선이잖아. 선색을 가든 선색을 가든 선에 가는 거야. 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선을 없음해주면 어떻게 된다? 없음해주면 선이 사라지더라 이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기본으로 깔아서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엑셀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릴 적에 컴퓨터를 배우면 잘합니다. 기본으로. 여러분 7살짜리 애들하고 여러분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놀라 그러면 애들은 진짜 잘 놀아요. 왜?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7살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반복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반복 연습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얘를 깍두기를 잘 담글려면 깍두 썰기를 잘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물을 막 자르면 연습이 안 되잖아. 정성을 들여야지. 근데 컴퓨터는 어떤 게 정성 들이는 거냐? 아하, 오른쪽 눌러서 속성 보는 거, 서식 보는 거, 클릭하는 거. 클릭을 하면 뭐가 바뀌는지 위에, 클릭을 안 했을 때하고 클릭을 했을 때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또 더블 클릭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연습하시는 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은 컨트롤 1번 누르는 게 진짜 공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이렇게 뜨고, 이 결제란을 컨트롤 1번 누르면 또 이렇게 뜨고. 자, 보세요. 가계부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위에 서식이 이렇게 뜨고요. 결제란을 선택하면 서식이 또 이렇게 떠요. 달라요, 서식이.
서로 달라 동네가. 여기는 무고 여기는 배추야. 서로 다른 동네야. 그렇기 때문에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가 달라요. 얘를 빨리빨리 연습을 많이 해야만이 그게 공을 들여서 복습하는 겁니다. 키보드로 글자 쓰는 연습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작업은 다 해놨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신용카드, 현금, 뭐 체크카드 이런 건 안 해놨죠? 막 아무거나 써보세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체크하고 달리 하셔도 상관없으니까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출 방법에 있는 것만 다 메꿔 써보시는 거예요. 현금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 중에 골라서 쓰셔도 되고 책하고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여러분이 써보세요. 하셨어요? 다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다 신용카드로 하셔도 되고 달리 하셔도 되고 할게요. 자, 얘들 블럭 잡으세요. 제일 위에 지출 방법 종류만 여기서부터 다 블럭 잡으세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나요? 홈탭에 가시면 저 끄트머리 쪽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있나요? 누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셀 강조 규칙이라고 있어요. 셀 강조 규칙. 셀 강조 규칙. 그러면 셀 강조 규칙을 누르시면 보다 크다, 보다 작다 이런 거 있죠. 같음을 선택하세요. 같음.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쓸 거냐면요, 신용카드라고 쓰세요. 신용카드라고 쓰시면 신용카드로 쓴 동네만 빨간색의 글자로 채워줄 거예요. 채워지나요?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신용카드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안 돼요. 근데 내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순간 빨갛게 보이는 거야. 왜? 신용카드 안 쓰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이걸 연습해 보는 거지. 이렇게 감기 걸려서 병원 갔네. 아, 현금이 없었나 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영화 보러 갔네. 신용카드로 결제했어. 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해준대. 그래서 했나 보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인지 아닌지를 색깔로 보면 쉽거든요. 글자로 보는 것보다. 자, 이번엔 다른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지출란 있죠. 지출란 비어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블럭 잡으세요.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로 갈 겁니다. 데이터 막대 찾으셨어요? 자, 색깔은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거나 고르세요. 단색으로 칠하셔도 되고 그라데이션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파랑 할래요. 연한 파랑. 첫 번째가 파랑이고요. 두 번째는 녹색이고요. 뭐 연한 파랑 하던 여러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숫자 왼쪽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색깔 막대가 들어갔죠? 색깔 막대기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막대기가 넓은 게 있고요, 좁은 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넓혀놨는데 안 넓혀놔도 어떤 게 넓은 건지 어떤 게 좁은 건지 대충 알 수 있죠? 가장 넓게 나온 거. 그러니까는 7만원이 좁게 나올 수도 있고 넓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7만원 항상 조만큼만 나오구나 이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은 게 20만원짜리죠? 20만원짜리가 제일 큰 거예요. 색깔이 펼쳐진 게 넓으면 애가
그럼 높은 금액을 지출한 거예요. 17만원도 넓죠? 10만원 어때요? 10만원은 한 중간 정도 가나요? 여기 중간 정도 가나요? 10만원이면 중간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20만원을 기준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만약 20만원이 아니라 얘가 200만원이라고 바꿔놓으면요, 보세요. 10만원은 세 발의 피야. 얘가 아까 20만원 했으니까 그런 거지. 20만원. 근데 얘가 다시 2만원이면 어떻게 돼요? 17만원 제일 커지는 거죠, 또. 그렇죠. 어느 게 가장 큰 거냐에 따라서 내가 지출한 금액이 많아진 건지, 많이 쓴 건지, 적게 쓴 건지를 너비를 가지고 색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5만원짜리는 어떻게 돼요? 이번 달 지출 금액 중에서는 높은 금액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 5만원이 높은 금액이 아니면 뭐가 높은 거야? 쫙 위아래로 봤더니 20만원짜리도 있고 17만원, 20만원짜리 제일 넓어. 그러면 야 이번 달에는 20만원짜리를 뭘 썼나봐. 봤더니 적금 붙는 거 이건 할 수 없어. 그 다음 걸 봤더니 관리비야. 관리비 할 수 없잖아. 매달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트에 가서 장 본 거야. 그리고 어린이날 외식했는데 금액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야 다음에는 우리 줄이자. 근데 이런 색깔이 안 나타나고 숫자만 보이면 어느 게 큰지 작은지 잘 구별 못합니다. 10개밖에 안 되니까 보이지. 이게 굉장히 많으면은요 못 봐요.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잘.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인 거에 따라서 색깔이 빨갛게 보이느냐,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색깔을 어떻게 넓게 보여줄 거냐 하는 거. 자, 이제 해놓고 나서 보니까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얘를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울 거예요. 이 규칙을 지울 건데 다 지우지 말고 지금 블럭 잡은 것만 지우면 되죠? 선택한 것만 지워라 그러면 싹 지워져요. 다른 규칙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다른 규칙. 조건부 서식에 가서 아이콘 집합도 있답니다. 아이콘 집합. 아까는 데이터 막대만 했잖아요. 색조도 있고요. 아이콘 집합도 있어요. 아이콘 집합에 보면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어요. 자, 3개짜리는 뭘까요? 많이 쓴 거 30%, 적게 쓴 거 30%, 중간치 30%. 이 한번 눌러볼까요? 딱 누르는 순간 얘는 많이 쓴 거야. 이 빨간 거는 뭐야? 적게 쓴 거야. 노란 거는 뭐야? 중간치야. 얘들 중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너비를 가지고 많다 적다를 볼 수도 있지만은 방향, 색깔과 방향을 가지고 많이 썼다 적게 썼다 보통 썼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예. 자, 110페이지로 제 7장입니다. 실장의 수식 문제. 지금부터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요, 계산할 거예요. 계산. 방금 전까지 뭐 했냐면은 색깔 집어넣고 뭐 꾸민 거잖아요. 그런데 엑셀이 꾸미는 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계산을 해봐야지. 이번 달에 수입이 얼마큼 있었고 지출이 얼마 있었으면 잔액이 얼마인지 계산도 해봐야 되고, 잔액에다 클릭해보면 공식이 찍혀 있어요. 네, 공식 찍혀 있다고. 이걸 직접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아까는 여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라는 거를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가지고 얘를 목록으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뭐뭐뭐 썼죠.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급여 항목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얘를 목록으로 바꿔가지고, 사실은 이쪽에 목록이 따로 있었잖아.
이렇게 목록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죠? 없으니까 없다고 치고, 자, 그러면 수입이 발생했고, 매번 수입이 있는 건 아니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수입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정기급여가 나올 수 있고, 뭐 상여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나 이런 거 해가지고 세 받으신 분들 있잖아. 그러면 월세 같은 거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뭐 그때그때마다 수입을 쓰고 지출란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짜에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잔고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이걸 지금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수입은 플러스고 지출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예를 들어 금액란에다가 플러스 180만원 그러면 수입, 마이너스 5만원 그럼 지출, 이게 아니라 수입란 따로 지출란 따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잔액은 어떻게 돼요? 잔액은 수입란에서 지출란을 빼줘야 되겠죠. 자, 엑셀은요, 엑셀은 무조건 계산 방식이 는 이라고 써요. 는 이라고 무조건 쓰는 겁니다. 그리고 2의 네 번째 셀이죠. 180만원짜리. 얘를 키보드로 2의 네 번째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 그 동네를. 그럼 얘가 선택이 돼. 그리고 빼기 지출. 지출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입은 플러스고 지출도 플러스니까 수입란에서 지출을 빼줘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잔액이 딱 나와요. 첫 번째 잔액이 나와요. 이제 두 번째서부터는 잔액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수입란에서 지출란만 뺐지만 지금은 전날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전날 잔고. 이 전날 잔고를 참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는 전날 잔고 선택하고 더하기, 거기에다가 왼쪽에 있는 내 수입란을 더할 거예요. 그리고 빼기 그날의 지출란을 빼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날과 둘째 날은 달라요. 공식이. 엔터를 탁 치면 둘째 날 잔액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어떨까요? 똑같겠죠. 전날 잔고에다가 수입에서 지출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렇게 쓰려니까는, 여기도 또 그렇게 쓰려니까 귀찮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산할 게 만약에 1000번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뭐다? 이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여기 점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셀을 클릭하면 마지막에 점이 있는데, 그 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요. 휙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촥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5월 27일 이후에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자동으로 어떻게 돼? 자동 채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생기면 자동 채우기 해주면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자, 마지막 날 거 한번 써보세요. 5월 29일. 여기는 뭐 해볼까? 의류. 여기는 신용카드. 의류. 뭐 해볼까? 양말 구입 5,000원. 자, 이렇게 5,000원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또 자동 채굴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도 지출된 금액 나머지 잔액이 딱 남는 거죠. 우리 교재 112쪽에 보시니까는요, 수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이는데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는 이라고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의 네 번째 셀 빼기 F 네 번째 셀 곱하기 5,000. 그러니까 F 네 번째 셀에다 5,000 곱한 거를 2의 네 번째 셀에 빼는 거죠. 그래갖고 마지막에 는 쓰는 거.
우리 수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학에서는 국어 점수 더하기 영어 점수는 이렇게 하거든요. 두 가지를 더한 값이 얼마냐 묻는데 엑셀은 는 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수학이고 이건 수학이고 이건 엑셀이고. 엑셀하고 수학하고 표기법이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연산자가 밑에 나와요. 연산자 더하기 빼기 이런 건 아시죠? 더하기 뭐 빼기. 근데 곱하기 표시가 좀 다르죠? 곱하기는 X라고 안하고 별표를 써요. 별표. 근데 사실 별표가 아니고요, 원래 기호는 따로 있어요. 곱하기는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곱하기예요. 곱하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는 별표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표처럼 곱하기가 이렇게 돼 있죠. 곱하기 누르면 별표처럼 생기잖아요. 본래는 이렇게 대각선은 이렇게 그리고 왜 그래? 이렇게 이렇게 쓰면 곱하기고, 나누기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슬래시.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있냐고. W X Y라고 읽죠? 이건 뭐라고 읽어요? 이건 2x3이라고 2 곱하기 3이라고 읽어요? 이건 x라고 읽고 얘는 곱하기라고 읽잖아. 보편적으로. 그렇죠? 똑같은 기호를 상황에 따라 달리 읽어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곱하기는 이렇게 쓰자. x는 그냥 그대로 쓰고 곱하기는 달리 표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나누기는 왜 이렇게 썼냐면 과거에는 다 종이에다 써서 제출해요.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종이에다가 프로그램을 짜서 주면은 타자수가 그 종이를 보고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타자수야. 얼마나 빨리 치느냐? 뭐 전화 받으면서 타자도 치고 하는데 영어 보통 2000타? 영어 2000타. 뭐 우리말 같은 경우는요, 타자기로 노래를 따라 치는 정도. 아나운서가 중계방송하는 거를 따라 치는 사람도 있어요. 타자기로요. 얼마나 빨리 치면은. 그런데 과거에 타자수들은요 그랬었어요. 타자학원도 잘 됐었지. 그리고 그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보통 사람 3명 쓰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 1명 쓰면은 월급 2배 주면 되거든. 일은 3배 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키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타자수가 다 사라졌잖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주거든. 2 나누기 3 하고 이렇게 딱 잘 쓰면 좋은데 2 나누기, 이게 나누기인지 뭐 토학인지 뭐 긋다가 마른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럼 요령 있는 사람은 아 이게 나누기구나 더하기구나 눈치껏 딱 잡아내는데 못하잖아요. 이걸 눈치로 어떻게 잡아내? 더하기인지 나누기인지. 그래서 A 나누기는 2라고 쓰자. 2 나누기 3 이렇게 딱 쓰면 딱 알아보기 쉽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빨리 날렸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누기를 저렇게 쓰자라고 공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I자, L자, 일자, 숫자 일자 이것도 다 달리 썼었는데 지금은 그냥 곱하기하고 나누기만 구분해서 쓰는 정도. 그 나머지는 뭐 동일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쓰면 뭐냐면 2의 3승 2의 3
그 거듭 제곱. 거듭 제곱 뭔지 아시죠? 2의 3승이라는 말. 2 쓰고 위에다가 3 쓰는 거지. 2의 3승. 요거를 거듭 제곱 기호라 그래요. 수학에서는 거듭 제곱을 밑에다 큰 수 쓰고 위에다 작은 수를 쓰면 2의 3승이 알게 되는데, 컴퓨터는 엑셀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 다 똑같은 컴퓨터들은 글자를 위아래로 쓰는 게 아니죠. 옆으로만 쭉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표기가 어려워. 그래서 거듭 제곱을 이렇게 나열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는하고 2%라고 쓰면은요, 이거는 0.02가 되는 거예요. 2%니까 100%가 1이잖아요. 100%가 1이잖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대부분 수학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수학에 없는 거는 없고, 수학에 다 있는 것들을 대부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연산자들은 수학 할 때 쓰는 기호고, 엑셀은 수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숫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글자도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글자와 연관된 연산자가 있어요. 데이터 연결 연산자라는 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요거. 결합 연산자라 그래요. 뭐라고요? 결합 연산자. 이겁니다. 는 보여드릴게요. 이 글자랑 결합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는, 사랑 하고 해요라는 글자를 결합하면은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를 결합할 수 있어요. 니랑 나랑 결합, 그럼 두 개 딱 붙어버려. 엑셀에 이런 말은 없죠. 근데 컴퓨터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고. 책에 또 거기 나와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크다는 뭔지 아시잖아. 크거나 같다. 본래 수학에서 크거나 같다는 어떻게 했어요? 크다와 같다가 위아래로 나열되죠. 근데 컴퓨터는 위아래로 나열하려면 특별히 키를 만들어야 되니까 옆으로 쓰면 옆으로 풀어서 크거나 같다 또는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라는 게 있어요. 다르다. 이게 다르다예요. 다르다. 이건 크다. 크다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초가. 써있네 책에. 초가. 크다. 크거나 같다는 뭐야? 이상 뭐 이런 거 써있네. 예, 굳이 뭐 메모 안 하셔도 거기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참조연산자라는 말이 나와요. 참조연산자.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계속해서 공부할 겁니다. 참조연산자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연도별 고령 인구 한번 가보세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밑에 시트, 가계부 시트 옆에 보면 연도별 고령 인구라는 시트가 따로 있죠? 글로 가보시면 남자가 1255만 1000명인가 봐. 65세 이상 남자가 이만큼 있대요. 그러면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하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는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는 하고 뭐를 289자리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고 나누기 앞에 있는 인구수를 쓰는 거예요. 65세 이상 인구수 클릭하고 나누기 남자 전체 인구수.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요, 자, 컨트롤 1번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1번. 1번 가세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여기에 지금 100분율로 나와 있는데 1번을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야.
이렇게 나오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요, 보세요. 백분율 보이세요? 저 위에? 이거 보이세요? 클릭하고 소수점 자릿수가 위에 보일 거예요. 소수점 자릿수 있어요? 얘를 늘리시면 하나로 늘리던 두 자리로 늘리던 막 3개 4개씩 늘릴 필요는 없고요. 뭐 2자리만 하셔도 돼. 한 자리까지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자리로만 할까? 한 자리로 2.3%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자동 채우기로 주르륵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값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또 알 수 있듯이 뭡니까?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 세보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 남자 인구수하고 65세 인구수를 계산해 봤더니 1960년도에는 2.3%였는데 지금 8.9%까지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2010년, 2020년, 2030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65세에서 할배가 절반이야. 동네방네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인데 할배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해서 통계를 내보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이 밑에 자리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굵은 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얘를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동 채우기 쭉 했잖아요. 근데 얘는 밑에가 얇죠? 이 선의 밑에가 얇은 선이잖아.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 하면 얇은 선으로 끌고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는 굵은 줄이었는데 얘가 치고 내려오는 바람에 얇은 줄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야. 그럴 때 요거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한번 해보세요.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면 선이 깨진 게 살아나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옆에 여자 구성비 있죠? 여자 구성비 여기다 는 65세 이상 여자 438이라고 적혀있는 거 클릭하고 나누기 여자 인구수 엔터 치면 나오죠. 원래는 3.5%가 아니라 그랬죠. 얘가 본래는 셀 서식이 일반이었거든. 일반이었거든. 컨트롤 1번 눌러서 일반으로 바꿔놓으시면 원래는 0.0351468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보기 좋게 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백분율로 보여라.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한 자리까지 보여라. 이렇게 꾸민 거지. 이 책의 저자가. 그러니까 이제 밑에도 계산해 줘야죠. 여기도. 근데 여기 보세요. 자동 채우기 쭉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잘 보시면 얘는 아래가 얇은 줄인데 여기 굵은 줄이 깔려 있잖아. 굵은 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선이 굵은 줄이 깨져 버린단 말이야. 그럼 요거 눌러서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어떻게 돼? 굵은 줄이 살아나죠. 더 심각한 게 나타났네? 할배들보다는 우리 여성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65세 이상 구성비가 더 높아요.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높잖아. 여자분들이. 시골에 가면 할배들 거의 없어. 할매들만 살고 계셔. 예.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이 부분을 자동차기 다 했죠? 다 했잖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선이 굵기가 깨졌네? 그러면 백날 와서 이거 눌러보면 뭐 할 거야? 다시 눌러서 안 되지. 아까 처음 했을 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도 도토리묵을 써가지고 그래서 담아놨는데 모르고 다른 데 담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틀이 깨졌잖아요. 모양새가 틀어졌잖아. 그걸 다시 대접에다 올려놓는다고 해서 도토리묵이 모양새가 예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 처음에 했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 그러면 지금은 지금 두 군데 배려놨잖아요. 두 군데 배려졌죠. 이렇게 굵기가. 그러면 그냥 블럭 잡아서 여기 가시면 굵은 테두리 두르는 거 있어요. 그럼 둘러놓으면 또 굵어지거니까 이건 나중 문제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뻐지려고 한번 해보는 건데 마지막에 딱 마무리 화장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계산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계산하는 거. 한번 계산한 거를 또 여기다 계산해야 되고 또 계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한 번 계산하고 자동 체크한다는 거 했더니 선이 깨졌잖아요. 그때 발견하고 얘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모르고 자동 체크하고 나서 배려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자동 체크를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눌러도 어떻게 돼? 안 돌아오지. 그때는 마무리 화장할 거라고. 마무리 화장 요거를 탁 누르면 마무리가 딱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은 보편적인 거를 배우는데 요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막 여러 개를 배우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아르바이트로 갈 거예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비용 왔어요? 5월달 거? 자, 그럼 아까 거로 가볼게요. 아까 고령인구 한번 가볼게요. 아까 고령인구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계산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구성비가 65세 이상 289 나누기 12,551로 했어요. 그렇죠. D의 6번째 셀 나누기 C 6번째 셀을 했어요. 이거는요, 사람이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엑셀은 뭐라고 하냐면, 아하, D 6번째니까 어디죠? 왼쪽 거죠? 왼쪽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 거 나누기 왼쪽 거. 이렇게 계산해, 엑셀은요. 사람은 멋들어지게 보이려고 D6 나누기 C6 하고 썼지만 엑셀은 왼쪽 거 나누기 그 왼쪽 거. 이렇게 계산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해요? 얘 자동 체크 했잖아, 아까. 뭐라 그래요? 왼쪽 거 나누기 그 왼쪽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식은 뭐냐면 는 왼쪽에 있는 왼쪽의 항목을 나누기 왼쪽 또 왼쪽에 있는 항목으로 나누기 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죠. 엑셀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D6, C6 이렇게 했지만 엑셀 입장에서는 아하, 얘가 왼쪽 거를 갖고 나눴구나. 이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6시간 근무했어요. 시간당 5,000원 준대. 지금 바뀌었지, 시급이. 6,000 얼마인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 치고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자, 보세요. 는 얘랑 쟤를 곱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요, 왼쪽 거랑 위에 거 위에 여기 자리, 여기 3만원 자리 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 거 6시간 하고 위로 세 번째 거 있는 거 얘를 곱한다고 생각해. 엑셀에서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썼는데 C 6번째 셀하고 D 3번째 셀을 곱했는데 관계식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나. C6은 왼쪽 거고 D3는 뭐예요? 녹색은 위에 거잖아. 맞잖아요. 엑셀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얘를 자동 체크하면은요, 난리가 아닙니다. 얘 7시간 일해도 2,500만원 준대. 사장 죽는겨. 이런 고액 아르바이트가 뭐가 있을까? 아, 고압선 닦기?
악어 뭐 이빨 닦아주는 거? 코끼리가 올 때 업어주기? 뭐 그런 아르바이트도 아니잖아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왼쪽 거랑 위에 거랑 곱했잖아. 똑같이 따라간다니까? 걔 엄마가 야 똑바로 걸어라 앞으로 그래갖고 자기는 옆으로 걷거든? 그 애가 어떻게 해요? 엄마처럼 똑같이 옆으로 따라갔잖아. 그게 똑바로 가는 거거든 걔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알려줄 때 왼쪽 건지 위에 건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돼. 얘는 죄가 없는 애예요. 보세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근데 여기 없죠? 없으면 빵이거든? 그러니까 4 곱하기 빵이니까 얘는 4시간 일하고 아무것도 못 받아가는 거야. 근데 얘는 왜? 6시간 일했죠? 위에는 금액이지. 금액은 글자잖아. 숫자랑 글자랑 어떻게 곱해? 못 곱하니까 에러만 잔뜩 나는 거지. 얘는 뭐가 됐어요? 왼쪽 곱하기 위에 시간당 3만원짜리야. 그럼 5, 6, 5, 3에 15만원 된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시급이 15만원짜리고 얘는 시급이 얼마짜리야? 360만원짜리 된 거지. 요 밑에 있는 애 어떻게 될까? 요거 만약에 얘가 10시간 일하면 2억 5천 시급이 2,500만원짜리 시급이지. 그게 계산을 잘못한 거죠? 뭐를 잘못한 거야? 왼쪽 거는 잘못이 없죠? 왼쪽 거는 잘못이 없고 위에라고 불렸던 이거 얘. 얘를 잘못 알려준 거야. 뭐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는 왼쪽 거랑 D 세 번째 셀이랑 곱해야 돼. 아까는 왼쪽 거랑 위에 거를 곱했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왼쪽 거랑 D의 3을 곱해야 돼. 어디 있든지 간에 왼쪽 거랑 D의 3을 곱해야 돼. 이래야 되거든. 맞는 말이죠. 아까는 잘못해서 뭐라 그랬어? 왼쪽 거랑 위에 거를 곱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야? 왼쪽 거랑 D의 세 번째 셀이랑 곱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쓰면 C6은 왼쪽 거예요? C6이야? 왼쪽 거라 그랬잖아. 그럼 D3은 뭐예요? D3이에요? 위에 거야? 위에 세 번째 거잖아. 그러니까는 왼쪽 건지 위에 세 번째 건지 D3라고 하는 건지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달러가 양쪽에 찍히면은 이건 D의 세 번째 거라는 뜻이고, 그냥 C의 6이라고 말하면 C6이 아니라 뭐다? 왼쪽 거라는 뜻이고.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같이. 는 왼쪽 거 클릭하고 곱하기 저 D의 세 번째 셀을 클릭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클릭하면 사람은 이렇게 썼지만 엑셀은 뭐라고 받아들인다? 왼쪽 거랑 위에 거로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D3을 진짜 D의 세 번째 셀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F4번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F4번 키를 계속 눌러도 돼요. 누를 때마다 뭐가 나타나죠? 달러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러죠? 달러 표시가 F4번 키. 아, F4번 키를 못 찾는다. 여기 F4번 키 있죠? 이걸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나타나고 들어가고 그러죠? 맞습니까? 리액션이 없어. 반응이. 자, 그렇게 해주면 뭐가 된다? 달러가 양쪽에 찍히면 얘는 D의 세 번째 거라는 뜻이에요. 달러가 빠지면 위에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래 놓고 엔터 치고 자동 체크를 하면 자동 체크를 쭉 하잖아요. 그럼 답이 정확히 나와요. 해보셨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금액란 쓰지 말고 옆에다 써볼게요. 옆에다가 는 쓰지 말고 C6 곱하기 D3 여기다 쓸 내용을 옆에다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씁시다. 그러면 C6 왼쪽이 C6이죠? 곱하기 D3이죠? 너는 쓰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요 4시간과 55,000원을 곱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다가는 D7 곱하기 D3 맞아요? 아 C7. 그럼 밑에 있는 건 뭐라고 써야 돼요? 발음상 유의해야 됩니다. C8 곱하기 D3 C에 8이라고 쓰면 욕한 줄 알아. 예.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C에 9 곱하기 D에 3 C에 10 곱하기 D에 3 이렇게 쭉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100번이든 1000번이든 써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엑셀에서는. 그런데 이거 한 번 쓰고 100번 쓰려니까 힘들잖아. 약 오르잖아. 그러니까 하나 써가지고 어떻게 하래? 아까 자동 채우기 한다 그랬잖아요. 자동 채우기 하려고 딱 봤더니 C6은 어디 있는 거야? C6? 왼쪽 거네? C7은 왼쪽 거네? C8번째는 왼쪽 거네? C9번째는 왼쪽 거네? 얘는 왼쪽 거네? D3은 항상 D3이죠? 항상 D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냐면 왼쪽 거랑 D3을 곱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써보고 나니까 공통점이 발견됐잖아. 왼쪽 거랑 D3을 곱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는 왼쪽 거 곱하기 D3을 써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왼쪽인지 이게 C6인지 그래서 그냥 쓰면 왼쪽 거 여기 달러가 콩콩 찍히면 D3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야. 엑셀에서. 그게 엑셀 규정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쓰면은 하나 쓰고 나서 나머지 자동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동 처리하면 이렇게 어케바리 쫙 답이 나온다 이거죠. 자 116쪽에 보시면 9번째 DC 6번째 곱하기 달러 D에 달러 3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달러를 입력한 이유는 얘는 D의 세 번째 셀이란 뜻이고 C6은 왼쪽에 있는 시간이란 뜻이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엑셀에서 엑셀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처럼 고령 인구를 계산할 때 왼쪽 코끼리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왼쪽 코끼리 서로 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더 쉬운 거고요.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항상 어떤 거를 정해놓고 계산하더라. 그 정해진 거는 뭐다? 달러가 찍히면 된다. 그 얘기. 가계부로 한번 가볼까요? 가계부. 저 밑에 가계부가 있을 거예요. 가계부. 왼쪽에. 아까 아르바이트 왼쪽에 연도별 고령인구 있고 그 다음에 가계부 있었잖아요. 그 가계부로 가보세요. 이제 제일 밑에다가 뭐 해야 돼요? 수입란에 합계가 들어와야 되고요. 또 지출란에 합계가 들어와야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는 잔액의 마지막에는 뭐예요? 잔액의 마지막 합계는 의미가 없죠? 수입의 합계하고 지출의 합계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 책에서는 지출의 합계만 계산했는데 안되지. 자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았어요. 이렇게 원래는 하나만 잡는 거예요. 하나만. 여기 하나만 한꺼번에 잡아도 돼요.
이래 놓고 저쪽에 가시면 이런 거 있나 보세요. 요 시그마 기호 있나 보세요. 시그마 기호. 홈 탭에 가시면 저 끄트머리에 시그마라고 있죠. 시그마. 아니면 수식에 가도 여기 자동합계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딱 누르시면 답이 탁 들어가요. 알아서 마지막에. 나왔습니까? 자, 그럼 그 옆에는 하나 있죠. 옆에 여기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데다가는 는 왼쪽에 있는 합계 수익 합계죠.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빼기 지출 합계, 수입 합계 빼기 지출 합계라고 엔터를 탁 치면 이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 숫자랑 마지막 잔액이랑 같아야 돼. 맞죠? 이거 다르면 계산 꽝 친 거지. 수익은 180만원 들어오고 지출은 53만 2,700원 들어왔는데 그 나날이 계산했던 잔액 마지막 잔고하고 한꺼번에 계산한 잔고하고 같아야 정확히 계산이 된 거예요. 컴퓨터니까 당연히 같지. 근데 수작업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빨간 장부 옛날에 써던데 매달 빼다가 요거 합계 계산한 거를 뺐더니 금액이 서로 다르면 뭐야? 어딘가 잘못 계산한 거죠. 옛날에 빨간 장부로 경련무 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엑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은 안 해도 돼. 지가 알아. 엑셀한테 시키면 지가 하니까. 참 좋아진 세상이죠. 자, 근데 여기 180만원 꽂혀있는 자리 더블 클릭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책에 이렇게 써있나요? 이렇게 써있나요? 아니, 여기 수익의 합계란 자리를 클릭하고 저 위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이렇게 써있잖아. 자, 는은 뭐냐면 계산을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명령이 는이에요. 자, 지금부터 계산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계산할 거냐면요, sum 합계를 구할 거래요. 어디?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의 합계를 구할 거래요. 2에 4, 2에 17이라고 써는데 중간에 보면 점점 있죠. 점점. 이거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 2의 네 번째서부터 2의 17번째까지 합계를 구할 거예요 라고 점점을 써도 되는데, 이렇게 점점을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엑셀이 콜론으로 바꿔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로터스라는 형이 있었거든. 엑셀이 태어나기 전에. 로터스는 점점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근데 로터스가 엑셀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니까는 로터스에 쓴 공식을 그대로 엑셀에도 들어가게끔 반영을 해준 거야. 그래서 점점이라고 써도 되고 콜론이라고 써도 되죠. 그러니까 점점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오래전에 해본 사람이고, 저처럼 보통 사람들은 다 콜론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2의 네 번째 어디에요? 여기지. 여기서부터 2의 17까지, 이 동네까지 얘들의 sum 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답이 얼마일까요? 라고 는을 쓰는 거예요. 이때 sum은 뭐다? 함수명. 괄호 속에 들어가는 애들은 인수라고 불러요. 책에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120페이지 보시면은 는 함수명 괄호 열고 인수를 쓰고 괄호를 닫고, 근데 인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야? 컴마를 찍으면 뭐가 돼? 2의 네 번째랑 2의 17번째랑 달랑 2개 합계 구하라고. 2개. 근데 콜론을 쓰면 뭐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통틀어서 합계를 구하라. 이런 뜻이고.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책에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써 있는데 는 썸 A의 첫 번째부터 A의 다섯 번째까지 컴마 A의 열 번째. 이건 뭔 얘기예요? A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A의 첫 번째부터 A 다섯 번째 다섯 개 하고 A 열 번째 거 하고 여섯 개. 여섯 개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계산해도 되지. 자, 보세요. 이거 합계가 얼마인지를 내가 5만원이요, 6만원이요, 얼마요 답을 쭉 해가지고 계산하면 얼마다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사람이 계산하냐고. 계산기 갖다 놓고 계산할 거라면 뭐하러 여기다 입력을 해. 종에다 쓰는 게 빠르지. 컴퓨터 사야지, 엑셀 프로그램 사야지, 죽어라고 입력해야지. 그리고 계산도 내가 해? 내가 종이야? 그렇잖아. 비싼 기계 사서 내가 입력하고 내가 다 계산할 거라면 뜀박질해서 뛰어가는 게 낫지 왜 자동차 사냐고.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서 컴퓨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합계 구해 이거지. 네가 합계 구해라 이거. 그게 무슨 명령인데 네가 합계 구해라 이거. 그럼 주인님 평균은요? 평균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평균 되는 거예요. 에버레이지라고 쓰면 평균 되는 거예요. 평균. 자, 여기 지출 있죠. 지출. 이 지출의 평균을 계산할 거야. 이거를 얘들의 지출의 평균이 여기 나오네. 대충 48,000원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계산기로 두들겨서 왜 이걸 평균을 계산하고 앉아있냐고. 할 일 바쁜 사람은. 그러니까 입력해놓고, 입력은 내가 해줘야지. 입력도 안 해놓고 엑셀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입력을 해놓고 나서 엑셀아 네가 평균 좀 계산해 볼래? 그러면 는 에버레이지 하고 마우스로 쭉 블록을 잡으면은요 짠 하고 평균을 지가 계산해 주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명령은 내가 할 줄 알아야지. 계산은 얘를 시키는데 시켜먹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켜먹을 줄 모르면 내가 해야지 뭐. 그렇죠. 근데 내가 잘하거든. 엑셀 잘하면 어떻게 돼? 엑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채용할 거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장님 엑셀 도사야. 그럼 뭐하러 격리를 써? 격리 대신 자기가 다 할 텐데 뭐하러 하냐고. 근데 사장님이 엑셀을 잘 못하거든. 또 바빠. 엑셀 잘하는 사람을 좀 채용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엑셀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애를 쓰겠죠. 월급 줘가면서 쓰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근데 엑셀도 잘해. 뭐 전화도 잘 받아. 비서 역할 뭐 스케줄 같은 것도 잘 잡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이제 돋보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는데 엑셀도 못해. 그럼 한 달 있다가 뭐라 그래? 나오시지 마시죠. 그렇죠. 자, 산악회로 갑니다. 잘 보세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모임이나 이런 걸 하시면 암흑에 회비 얼마 냈고 이런 거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달에 지출이 얼마가 나갔고 그런 거 하잖아. 이번 달 모임은 어느 식당에서 뭐 먹으면서 원래 했단 말이야. 그럼 수입이 얼마, 회비 얼마가 들어갔고 지출이 얼마 들어갔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총무가 결산해서 또 다 회원들한테 나눠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든지 저렇게 입력하든지 뭐 종이에다가 쓰겠지 총무님이. 그럼 보세요. 회장은 1월달에 돈 냈어. 2월달 아직 5월달은 안 냈나봐요. 4월달까지는 다 냈는데 5월달은 안 내고 6월달은 아직 안 썼은 거야. 천조금에 뭐 이상한 글자 들어갔죠. 천조금에 뭐라고 이상한 기호 들어갔잖아. 물어봐야지. 회장님은 천조금 냈수? 아직? 그러면 잘못 쓴 거니까 비워둘까? 얘를 지울까 말까? 일단 내비둡시다. 근데 여기는 뭐야? 부회장님은 4월달 회비를 아직 못 냈나봐.
5월달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4만원 받아야죠? 지난달까지 받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4만원이라고 쓰든, 아니면 여기다 2만원 쓰고, 여기다도 2만원 쓰고, 이렇게 할지는 그때 가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근데 계산해야 돼. 1월달에 회비 들어온 거, 2월달에 회비 들어온 거, 여기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말고. 근데 찬조금 들어간 거 회비도 합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회비 및 찬조금 낸 합계를 계산해야 돼. 그럼 전체 금액 계산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 모임에 일송산학회에 있는 찬조금 및 월 회비, 원래 회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갖고 이제 궁금한 거야. 찬조금을 과연 몇 명이 냈을까? 찬조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은 누굴까? 어차피 회비는 똑같은 거니까. 찬조금액의 평균은 얼마일까? 또 제일 적게 낸 사람은 얼마일까? 별의별 방법을 다 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 1월달에 있는 2만원서부터 쭉 여기까지. 근데 끄트머리가 뭐로 되어 있어요? 제일 오른쪽하고 제일 아래쪽이 뭐로 되어 있어요? 합계 계산하는 날이죠? 개별적인 금액 제일 끄트머리 오른쪽이나 아래쪽이 합계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데이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한 번만 누르면 착 답이 돼요. 요거 자동합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종이로 하면 어떻게 돼? 얼마야 8만원, 얼마야 6만원에 16만원, 여기는 25만원, 여기는 또 만원 6만원 하고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데, 블럭을 잡아서 밑에 회원수나 찬조금액 평균 이런 거 말고 합계 계산하는 거를 블럭 잡고 여기 자동합계를 누르면 짠 하니 나와. 그럼 총무님이 딱 계산된 거죠? 아하, 일송산학회 회비가 100만원이구나. 다 모인 게. 찬조금은 50만원이고, 월 회비는 50만원이겠지 뭐. 전체 100만원에서 50만원 빼면. 한꺼번에 계산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런데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여기를 지워볼게요. 여기도 지워볼게요. 아까 여기 계산한 자리 있었잖아. 여기 얘를 다 지우는 거야. 블럭을 잡고요, 딜리트 키 누르면 싹 지워져요. 자, 아까 우리 이런 거 했었죠. 고령별 인구 이거 구성비 할 때 뭐 나누기 뭐 했죠. 그러면 사실은 산학회도요, 여기 잘 보셔야 돼.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은 없어도 5월달, 6월달 찬조금은 내던 안 내던 1월달에서 6월달까지 그리고 찬조금까지를 각각 7개를 더하면 합계 나오죠. 지금 회비 내는 게 6달치 내는 거하고 찬조금 내는 거니까 7개잖아요. 항목이 7개 항목을 다 더하면 합계 나오잖아요. 그러면 는 여기다가 는 하고 1월달 거 클릭 2만원 더하기 2월달 거 더하기 3월달 거 찬조금을 못 찍네? 그러면 K에 네 번째라고 쓰면 되지 뭐. 키보드로 7개를 다 더하라고 수작업으로 지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엔터를 탁 쳤더니 어떻게 돼? 에러가 나왔어요. 샵밸류라는 에러가 떴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얘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기 숫자가 아닌 게 끼어 들어갔잖아. 얘는 빈 거니까 냅두는데 얘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숫자랑 글자랑 못 더해요. 못 더한다고. 50이란 숫자랑 사랑이란 글자랑 어떻게 더해?
50만큼 자랑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7개니까 다행이지만 70개를 더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해서 70개를 다 클릭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들을 합계를 구해라 이거지. 여기다 보세요. 는 S U M sum 괄호 열고 는 sum 괄호 열고 그 다음에 1월달부터 쭉 어디까지? 찬조금까지. 그럼 2의 네 번째부터 K의 네 번째 끝까지 라고 마우스로 블럭을 잡히면 글자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8만원 맞죠? 그러면 이 안에는 숫자가 아닌 글자도 있었잖아 아까. 걔는 무시해. 계산 안해. 는 썸이라고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이거보다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 계산하고 자동 처리한다 그랬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월달에 합계 또 구해야죠. 자동 합계 또 해야 되잖아요. 옆으로요. 그러지 말고 그냥 1월달부터 저 끄트머리 옆이나 아래쪽에 있는 끄트머리 합계란까지 미리 블럭을 잡아놓고 자동 합계만 누르면 슝 하고 계산이 된다 이거야.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6개월치하고 천조금이니까 7가지 항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항목이 뭐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20가지가 될 수도 있죠. 그 회원이 1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블럭 잡고 그냥 자동합계만 누르면 알아서 슝 하고 납이 나와요. 제일 편해요 이게. (122페이지) 보시면은 L 네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회장님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 공식을 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7개를 클릭 찍었잖아요. 그렇게 엔터를 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8만원이 안 나온단 말이야. 에러가 난단 말이야. 에러가. 근데 책에는 에러가 안 나왔죠? 책에는 지금 8만원하고 나왔잖아. 아까 우리는 얘가 아까 에러가 났었죠? 얘 때문에 에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회장님은 또 X라고 써는 것 때문에 또 합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X가 없는 애들 있지, 여기 X가 없는 애들은 이건 정확히 답이 나오는데 X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날은 참석 안 했다고 한 건지 회비를 안 냈다고 한 건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체크가 돼 있거나 면제 이렇게 돼 있거나 또 뜻도 모르는 이상한 기호가 찍혀 있는 자리에는 에러가 나요. 더하라 그러면. 근데 sum이라는 함수를 쓰면은요 알아서 숫자만 계산해. sum이 똑똑한 애지. 자 122페이지 밑에 보시면 샵 하고 뭐가 떴죠? 오류값들 종류를 보면 샵 div 슬래시 0 샵 name 물음표 샵 n 슬래시 a 샵 value 샵 ref 샵 number 샵 null 뭐 이런 거 있잖아. 샵 하고 나타나면 뭐다? 계산을 망했구나. 계산이 망했구나. 샵 하고 나타나면 뭔가가 잘못됐다 이런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지금 회비 낸 사람이 몇 명이냐요? 천조금 낸 사람이 몇 명이냐? 계산해 볼 거예요. 자동합계 옆에 보시면 펼침 목록이라고 있어요. 내려가는 거 그렇죠? 여기 보시면 5개가 있어요. 5개. 합계 구하는, 평균 구하는,
숫자가 몇 개니?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은 뭐니? 하고 묻는 5가지 기본 함수가 있어요. 그 중에 숫자 개수를 클릭할 겁니다. 어디다 놓고, 여기 천조금 낸 사람, 여기 천조금 낸 사람 자리 있죠? 여기다 클릭해 놓고, 자동합계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숫자 개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엑셀은요, 보세요. 요 위에 거 중에서 라고 지가 알아서 블럭을 잡아요. 이거 아니죠? 우리 어디 거예요? 천조금이죠? 얘를 블럭 잡아주면 편해요, 알아서. 아까는 여기다가 카운트 함수를 딱 썼지 않습니까? 숫자 개수를 딱 쓰는 순간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 위에 여기 있는 거. 그 면제는 글자니까 빼고 거기까지 알아서 여기들 중에 숫자가 몇 개 있는 거 찾는 거니? 라고 지가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다? 천조금이잖아요, 천조금. 이렇게. 그럼 알아서 블럭이 바뀐다고. 엔터를 탁 치면 4명 나오죠? 넷. 천조금 낸 사람이 4명이잖아. 회장님은 뭐야? 거기 이상한 기호가 들어가 있어서 아니고, 여기 또 빈칸이니까 아니고, 담보 얼마라도 내면 그 회원수에 들어오는 거지. 결과는 뭐로 나왔다? 4 하고 나온 거야. 그랬더니 4가 4시라는 뜻인지 4명이란 말인지 4kg란 말인지 4근이란 말인지 4라는 말을 잘 모르겠어. 이왕이면 4명 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천조금을 하는 회원수가 4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4명 하고 보이면 좋거든. 명자가 붙으면 좋거든. 그럼 여기를 뒤에 가서, 요 뒤에 가서, 아까 제가 이거 알려드렸는데, 예. 이게 뭐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결합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왼쪽엔 뭐 있어요, 우리 책에? 우리 지금 입력한 게 왼쪽에 뭐예요? 인원수 체크하는 함수가 들어갔죠? 그럼 이제 뒤에다 뭐만 써주면 앰퍼샌드하고 명 쓰면 되지, 따옴표에다가. 몇 명 하고 나오라며. 여기다가 앰퍼샌드 따옴표에 명 하고 쓰면 4명 하고 나오겠지. (124페이지) 8번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은요, 아까는 4만 나오는데 지금은 4명하고 명자가 붙어요. 이왕이면 보기 좋게 만드는 거지. 근데 그 명자를 한 칸 띄우면 어떻게 돼요? 앰퍼샌드하고 명자를 띄면 따옴표 안에다 띄우잖아요. 그러면 또 떨어져요, 이렇게. 따옴표에다 명자를 붙여서 쓰면 붙어서 나오는 거고, 떨어뜨리면 떨어진다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얘를 이렇게 띄우잖아요. 따옴표에다 띄우잖아요. 이렇게 띄우면 앞에 있는 숫자가 4래매 4명 하고 나올 텐데, 이때 한 칸 떨구고 4명인지 붙어서 4명인지 이렇게 돼 있으면 4명 하고 붙는 거고, 떨고 뭐야? 넷 한 칸 띄고 명 하고 나오겠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를 부려먹으려면 부려먹을 줄 알아야 돼. 청소하세요. 그러면 뭔 청소해야 될지 몰라. 거실 청소하고, 거실은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화장실은 마른 걸레로 청소하고, 창문은 젖은 수건으로 젖은 걸레로 청소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엑셀이라는 애가 알아듣고 청소를 하는 거야. 계산해봐. 그럼 엑셀은 몰라요. 어떻게 계산할 건데? 인원수 계산할 거야? 평균 계산할 거야?
합계 구할 거야 뭐야 하고 알려줘야 돼. 지금 뭐야 인원수 계산하는 거죠. 카운트라는 함수를 내가 알고 딱 명령을 걸면 엑셀이 알아서 그거에 따라서 짜르륵 하고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오롯이 사람 몫이에요. 그 계산을 엑셀이 직접 하는 것 뿐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바쁘다는 이유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인데 나는 할 줄 알아. 근데 양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기계한테 시키는 거지. 자, 최고 금액 계산한 사람 한번 해볼게요. 최고 금액 금액이 얼마인가? 자, 여기 최고 찬조 금액 란 있죠? 여기다가 자동합계 옆에 화살표 있잖아요. 자동합계 화살표 있잖아. 얘를 눌러가지고 최대값이라고 있네. 최대값이라고 있죠? 클릭하면 또 지가 알아서 위에 것들을 쫙 알아서 블럭 잡아요. 이렇게. 얘가 아니죠. 블럭을 잘못 잡았잖아. 엑셀이. 어디를 해야 되는데 찬조 금액을 다시 블럭 잡아줘야죠. 청소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걸레 들고 무조건 들어간 거야. 거기 말고 여기 최대값이 아니라 이쪽 최대값 구할 거예요 하고 알려줘야지.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 금액이 나오는 거지. 하나 더 해볼게요. 두 개 더. 자, 최저. 여기 최저값 계산할 건데요. 여기 자동합계. 원래는 는이라고 써야 되는데, 는, min 하고 써야 되는데, 내가 함수를 다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요 위에는 자동합계 중에서 일단 골라보는 거지. 최소값. 최소값이라고 딱 고르면, 알아서 는, min 하고 괄호 열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min이 미니멈의 줄임말이야. 미니멈. 그리고 괄호 안에 뭐가 잡혔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위에 거를 최저값 계산하겠다고 무턱대고 위에 걸 잡는 거야. 잘못 잡았죠? 엑셀이. 엑셀한테 뭐라 해야 돼? 거기 말고 어디? 여기 하고 범위를 다시 잡아줘야지.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죠. 자, 평균은 어떻게 할까요? 평균 찬조 금액은 어떻게 할까요? 저기 자동합계 화살표 눌러서 평균 선택하시면 는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또 엉뚱한 데 블럭 잡았죠? 그럼 얘들 신경 쓰지 말고 어디 하면 돼? 찬조금 동네 다시 블럭 잡으면 되지. 저 위에 이상한 그 기호가 들어간 자리서부터 요 밑에 숫자가 없지만 실제 필요한 공간들 여기 얘들을 블럭을 잡아주면 알아서 얘들의 범위가 잡혀주고 엔터를 탁 치면 평균이 숑 하고 나온다. 이거. 엑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입력이에요. 입력을 개떡같이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잘 만들어야 돼요. 보세요. 여기 이런 기호가 들어가니까 막 이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찬조가 회비를 안 낸 건데 이 사람은 엑스라고 써있는 말이 미납인지 그달은 안 내도 되는 날인지 우리가 몰라. 가장 좋은 건 뭐야? 미납 하고 쓰면 좋지. 이 사람 면제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면제, 총무니까 면제인가 봐. 고생한다고. 나머지는 이 사람 이제 미납인데 미납같이 보여요. 그렇죠, 느낌이. 이건 아직 5월달이 안 됐으니까 아직 수령을 회비를 못 받은 거고. 그러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게끔 입력을 잘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뭐를 계산할 거냐 이거야. 합계를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하고 개수를 계산하고 뭐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하고 옆에다 계산할 건지 밑에다 따로 계산할 건지 각각 계산할 건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포뮬라 봤으면 이제 실제로 뭐 해야 돼? 는 하고 뭐라고 써야지. 자, 알려드릴게요. 함수는 수학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엑셀이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엑셀이 하는 거예요. 여기 카운트라는 함수를 쓰면 아하, 숫자의 개수를 세라 하는 함수예요. 내가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누가? 엑셀이 계산한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뭐 삼각함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래전에 뭐 미적분 함수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와요. 우리 이런 거는 안 나온다. 이거 이런 거. 대신에 뭐가 나온다? 삼각함수, 미적분 함수를 설령 엑셀에서 나온다고 치면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사인 30도가 얼마이다 라는 걸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시키면 엑셀이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하고 알려준다고. (400 곱하기 700 얼마야) 이거를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엑셀이 계산한다고. 그러니까는 함수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단지 뭐가 어려운 거냐?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엑셀한테 엑셀은 기능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헷갈리는 거야. 근데 수학적인 기능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많다고.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열기 눌러서 수식 혼자서 7장 혼자서 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 파일을 다 불러보세요. 다 하셨습니까? 이제 저랑 같이 계산할 거예요. 는 저 왼쪽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고 더하기 그 옆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고 했나요? 왼쪽 두 개를 더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빼기 자리는 는 왼쪽 첫 번째에 있는 거를 선택하고 빼기 그 옆에 거를 숫자 1에서 숫자 1을 빼는 거예요. 자, 이번엔 는 숫자 1에 있는 거를 곱하기 숫자 2로 나누기는 는 숫자 1에 있는 거를 클릭하고 나누기 숫자 2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아시잖아. 근데 이걸 엑셀처럼 입력하는 게 생소해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 이게 여러분이 생소한 거지 엑셀이 생소한 거지 2 더하기 2가 생소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계산해야죠. 아까는 이렇게 했어요. 더하기 계산하고 나면 더하기 자동 채우기 하고 빼기 자동 채우기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했죠. 이번에는 4개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끄트머리 자동 채우기를 한꺼번에 해보세요. 되지. 해보셨어요? 뭐 이거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사한수랑 똑같은 거죠. 단지 엑셀로 하는 것 뿐이죠. 자, 문제 2번 어떻게 하래요? 문제 2번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인 금액 계산하고요. 실 구매 금액 계산하고요. 과세 물품 가액 부가세 계산해 보세요. 밑에 공식 다 제공해 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다니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할인 금액은 뭐냐면은요, 판매가에다가 곱하기 할인율을 하는 거래요. 저기 써있어. 자, 그 다음에 실 구매 금액은 판매가에다가 할인 금액을 빼주면 그 실 구매 금액이야. 그러면 이제 부가세 처리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뭐래? 실 구매 금액에다가 곱하기 0.9090909 이렇게 해주래. 그래서 부가세는 실 구매 금액에서 세금 뺀 거래. 이거 세금, 실과세품 가액, 이거. 그러면 실제 차액이 뭐야? 0.90909 뺀 거니까는 얘가 이제 부가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네 개를 한꺼번에 자동차격이 슝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선이 밑에 안 깨졌죠? 안 깨졌잖아. 안 깨지면 내비두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여기도 합계 구해야 되고, 여기도 합계 구해야 되겠죠? 밑에다가. 근데,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요, 보세요. 한꺼번에, 자동합계 슝 눌러가지고, 할인율을 합계 구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라고 엑셀 쳐놓은 거니까, 얘는 딜리트 키를 딱 누르면 지워지잖아, 이렇게. 원래는 뭔데? 얘 거 따로 계산하고, 제 거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합계를 눌러가지고 요렇게 해서 합계 구했잖아. 지금 구했죠. 그럼 얘를 자동차를 슝 하고 지나가도 되지.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 한 개도 안 이쁘잖아. 안 이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또 꾸며봐야지. 예쁘게 꾸며봐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자동차기를 하시게 되면은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얘는 하지 말라고 흰색으로 선 그려놨잖아. 얘를 이 파란색으로 밀고 지나간다고. 얘가 사라져.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는 색깔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색깔이 다르거나 모양이 다르면 자동 채우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따로 두 개만 자동 합계, 또 이쪽에만 블럭 잡아 자동합계 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데, 그냥 급하니까 한꺼번에 자동 합계 계산해서 요거 얘는 뭐야? 얘는 지워주면 따로따로 한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8장에 있는 하함수를 배워보는데 하함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함수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못해요. 다 알 필요도 없고. 저도 몇 가지만 갖고도 다 써먹거든요. 자주 쓰는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